것 같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한식의 구성은 밥과 반찬. 그래서 많이 얘기하죠. 이렇게 하면 소위 그 서구에서 얘기하는 5대 영양소 균형이 가장 잘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식 위주의 식단. 그래서 바로 그러니까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채식을 선택했지만 이게 바로 한식의 기본이 되고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는 그 한식을 보면은요, 정말로 그 구성을 보면은 채식하고 소위 그러니까 식물성 식품하고 동물성 식품 비율이 한 8:2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먹는다고 해도요, 사람들이 먹는 양이 하루에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하루에 먹는 양이요, 한 1.1에서 1.2kg예요. 1000에서 1200g. 그래서 그걸 다 나눠보면요, 식물성, 동물성으로 나눠보면 한식은 한 8:2 정도.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채식만으로는 위험하고 이게 그 한식이 갖고 있는 가장 영양적인 포인트죠. 8:2 정도 되면. 그러니까 우리 음식이 저는 항상 그 관점에서 보면은요, 하루에 먹는 양도, 그러니까 하루에 1kg만 먹어도 여러분 1년이면 300 얼마인가요? 365kg. 그죠? 그리고 평생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자기 하루에 얼마나 먹는지도 몰랐죠? 되게 관심이 많아서 오신 것 같은데. 한 끼 식사도 그렇고요. 그, 소위 이제 우리가 그 대표적인 한식이라고 내세우는 뭐가 있죠? 비빔밥. 그는 맞췄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신설라 정도면은 조금, 또 뭐 있어요? 또 잡채.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비율을. 음식을 안 해서 모르시나요? 음식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비율이 8:2 정도 나오지 않나요? 이게 한식의 특징이라는 거 참 재밌어요. 일품 요리의 특징이기도 하고 하루에 먹는 양. 이걸 잘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나물 중심의 이 얘기도 계속하면은 너무 시간이 아까 제가 1시간에 다 얘기를 해야 돼가지고 보시면 자생식물 수도 많고 정말 우리처럼 다양한 채소를 먹은 민족은 없다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식의 이제 특징은 아까 콩문화권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발효 음식의 밥상에서 그 한식의 그런 특징이 나온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발효식품 얘기를 또 길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오늘 좀 배워가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발효식품이 좋은 이유는 뭐하고 관련돼서 많이 얘기하죠? 유산균, 그죠? 요새 건강보조식품으로도 팔고 그러는데, 그건 기본이고요. 참 놀라운 게, 여러분 아까 제가 콩문화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콩이 참 좋은 식품인데요. 콩이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영양소 중에서. 저기 있어. 뭐요? B12. 만 아니에요. 또 있어요. 그럼 너무 쉽잖아. 그죠? 여러분 비타민 C도 없어요. 아세요? 없는 비타민 C는 어떻게 나오죠? 콩을 발화시키면 콩나물에서 나오고, B12는 그럼. 여러분 B12 들어보셨어요? 녹색 채소 있잖아요. 녹색 채소. 어떤 거, 녹색 채소에 있는 거는 엽산이고요. 저게 재밌는 물질이에요. 비타민 B12는요, 동물성 식품에만 있어요. 이게, 그래서 소위 그 서양에서 채식 먹는 사람들은 꼭 굉장히 비타민 B12를 따로 챙겨 먹어요. 그렇지 않으면 결핍이 돼요. 근데 저게 왜 중요하냐? 굉장히 조금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타민 B1, B2는 들어보셨죠? 그게 처음에 이제 발견되는 순서대로인데 B12 그러니까 굉장히 소량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또 없으면 이게 치명적이에요. 빈혈하고 신경 물질에. 그래서 바로 재밌는 게 콩에는 없는데 왜 된장이 되면 B12가 생기는가 하면 이게 발효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서양의 장수학자가 우리나라 식단을 보고 니네 굉장히 그 채식만 먹는데 어떻게 B12는 해결하냐. 그래서 장수인들, 100세 장수인들을 혈액을 뽑아봤어요. 뽑아봤더니 괜찮더라는 거예요. 예, 그 장수 벨트가 어딘가 하면 지금 굉장히 도시도 많이 나와졌지만 그 전라도 지역에 구례, 곡성, 순창, 담양 그래서 부곡순담이라 그래. 그 노인들 100세 노인을 조사를 했더니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왔나? 그분 식단을 보면 별로 나올 데가 없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된장 간장에서 나온 거예요. 특히 전통 된장 간장일수록 더 시판보다 왜냐하면 미생물의 작용이 활발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발효에 굉장히 중요한 한식이 갖고 있는 네, 그런 얘기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식의 특성을 많이 얘기할 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약식동원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음식들 보면 약식 아시죠? 예, 술도 뭐라고 그래요? 예, 아마 전 세계적으로 술 갖고 약주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민족밖에 없을 거예요. 술 먹고 나서 약 먹었다. 예, 또 고추장에도 약과 또 전약도 굉장히 조선시대 유명한 그 보양식이고요. 약포 이렇게 약자를 많이 썼어요. 아까 대장금 얘기도 했지만 사실 대장금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음식을 갖고 병을 치료하는 게 소위 외국인들한테 굉장히 먹힌 거죠. 예, 음식을 갖고 치료하기보다는 서구적인 사고 패턴은 뭔가 약을 갖고 치료하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한식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특징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식이 갖고 있는 그 오색, 소위 오색과 오미의 우주론, 네, 이런 것들이 다른 그 음식에서는 볼 수 없는 거죠. 네, 제가 여러분 이걸 보면은 우리는 뭐 이렇게 당연한 걸 갖고 저렇게 열심히 얘기하나 그렇지만 한번 뒤집어 보세요. 여러분들 음식을 다 만들고 나서 계란 지단을 해가지고 싹 노른자, 흰자 올리고 열심히 막 고명하고 그런 다른 음식에서 보셨나요? 별로 못 보셨죠? 이런 게 한식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는 거. 양념과 고명문화. 이게 굉장히 다른 그런 특징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양념의 그런 철학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었고, 예. 그 다음에 또 한식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굉장히 이제 우리가 늘 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걸로 생각하는 게 소위 그 통가 의례 음식. 그러니까 통가라는 의미는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통과한다는 그런, 그러니까 소위 서양에도 있는 의례죠. 패시지 의례, 리추얼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런 것들에 우리만큼 그렇게 열심히 음식을 차리는 민족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보셨어요? 네. 칠면조. 칠면조. 예. 그래서 저기 지금 보시면 사실은 지금 이 사진은요, 그 음식 디미방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집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분이 종손이세요. 그 음식 디미방이라는 책은 1610년에 나온 책인데 그 집안에서 하고 있는 소위 불천이 제례를 제가 찍어온 건데요. 이렇게 하고 있는 민족은 중국에 사실 그 의례라는 게 중국에서 왔다고 하는데 공자가 와서 놀래갖고 간다고 하죠. 이만큼 음식을 갖고 철저하게 하는 민족은 없고 여러분들 아마 굉장히 보편적으로 제사를 지내서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어떤 비교 문화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다른 문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음식을 쌌잖아요. 그죠? 뭐가롭게 열심히 싸요. 그죠? 여자들 허리 다 부러지게. 그죠? 왜 쌀까요, 여러분들? 생각도 안 해보고 열심히 쌌죠. 이거 다른 민족에 없는 문화예요. 물론 어느 구석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뭐 30 여러 가지예요. 나눠주기 위해서 혹은 공경하는 마음이라고 하지만 가까운 일본에도 죽은 사람한테는 조금 쌌지만 우리처럼 그렇게 열심히 쌓는 민족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식이 갖고 있는 소위 고배 음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절기 음식도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 그래서 한식의 특징을 제가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런 특징을 보면 여러분들 한식은 문화유산이라고 해도 되겠죠. 문화유산. 그래서 제가 한식은 문화유산이다. 마침 이번에 유네스코에 긴장이 등재가 됐지만
김장만 된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프랑스 사람의 그런 식사도 얼마 전에 됐고요. 멕시코 요리도 됐고, 일본 음식이 유네스코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음식에 대해서 우리만 한식을 갖고 한식 세계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프랑스는 소위 미식의 나라예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정규교육으로 미각교육을 시키면서 자국 음식을 하고,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은 법을 만들었어요. 식생활 교육 기본법이라고. 우리도 그거 본따 가지고 식생활교육지원법이라고 만들었는데요. 바로 음식이 갖고 있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국 음식이 사실은 굉장히 민족성 그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사실은 경제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 민족의 그 소위 농업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하나의 그 문화유산으로 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얘기가 한식의 어떤 특징, 조금 기억하셨나요? 조금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죠. 간단하게 한다고 했지만 벌써 많은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식의 구성이라든지 한식 양념, 고명 문화, 통과 의뢰 문화, 또 문화유산으로서의 음식, 그리고 건강적인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그냥 한식 그러면 갖고 있던 그런 거에다가 이런 그 한식의 정말 이런 특징들을 알고 들여다보면은 좀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 그렇지 않나요? 그래도 똑같아요? 그럼 오늘 이렇게 좋은 날 토요일에 이렇게 와서 하는 게 너무 아깝네요. 그죠? 그래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한식의 원형을 어디서 볼 건가?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1시간 동안 한식을 뭘 보여줄까 고민을 하다가 또 이 얘기를 하면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몇 개만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한식의 그런 그 원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문헌과 사실은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새 남자들은 좀 달라졌어요. 몇 년 사이에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걸로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미 조선시대에 사실은 그 한문으로 된 고조리서를 안동에 김유라는 분이 수은자방이라는 책을 남기고 있고, 여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그런 전통이 왜 있었는가? 아까 여러분 제사문화 보시겠지만 그게 다 누가 주관했나요? 남성들이 주관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하려고 가지고 나온 거죠. 그래서 사실은 문헌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아까 제가 완당 일기도 얘기해드렸고, 또 아까 난중일기, 그죠? 완당 전집, 완당 누구예요? 추사 김정희 선생님 전집에 나오고, 또 굉장히 많죠. 조선시대 서간문, 또 미암일기, 말할 수 없이 많은 그런 소위 문헌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먹을거리, 한식, 음식에 대해서 이 조선시대 사람들이, 유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조리법을 자세히 써놓은 고조리서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또 그림을 통해서도 볼 수 있죠. 풍속화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판소리를 통해서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흥부전이나 또 뭐 있죠? 춘향전에 음식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보면은 그 시대의 그런 음식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한식을 설명하는 그런 게 될 수 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인문학적으로 들여다본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고 여러분들이 많은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풍속화 얘기도 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제가 이건 뭐죠? 김홍도 그림이거든요. 보셨을 텐데 여기 김홍도 그림도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게 뭐냐? 다 각상 받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막 교자상 얘기 많이 하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각상을 다 차렸어요. 이게 언제까지? 이거 일제시대 때도 어때요? 이건 사진인데 각상 차림. 근데 굉장히 우리나라 음식 문화로 뭐 얘기하죠? 뭐 숟가락에 찌개 다 들어가서
근데 사실은 그건 나중 일제 이후의 문화고 굉장히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 예지만 이런 그 그림 풍속화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그림인데요. 김중근 근대 때 그림이에요. 이건 이 그림 하나 갖고도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는 것 같으세요? 잘 모르겠죠? 예, 풍습이 달라져. 사실은 근대인데 이게 달라졌어요. 이 사람이 지금 신부예요. 신부한테 뭘 해준 거예요? 큰 상을 차려준 거예요. 지금 신부가 열심히 패백을 하는데 사실은 신부가 시집 오면 고생하잖아요. 신부한테 큰 상을 차려주는 그런 것들을 정말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대 때. 이 신우가 이렇게 째려본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굉장히 그림만 갖고도 많은 걸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그러고서 보면 굉장히 많은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소위 그 풍속을 나타낸 시, 조선시대 또 판소리, 소설. 그러니까 제가 소설 얘기를 한 이유는 여러분 혼불 아시죠? 토지, 미망. 제가 그거 갖고도 사실 제가 영양학을 한 사람인데 너무나 기가 막힌 음식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르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혼불에 나오는 음식 갖고도 충분히 그 시대를 설명할 수 있고요.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연변 음식을 했는데 토지에 서희가 연변으로 가죠. 거기 경상도 음식이 남아있더라고요. 연변 사람들, 연변 조선족 했는데 이렇게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숲인 거죠, 여러분들. 오늘 다 함께 나누진 못해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오히려 던져주면 더 재밌어서 열심히 하시려나.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해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너무 아쉽네요. 그러니까 한식이 갖고 있는 그 미학. 요건 담양에 있는 그 효자 밥상을 한번 저희가 만들어 본 거였어요. 그래서 한식의 특징.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비빔밥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잡채는 사실은 우리 음식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재료를 섞는. 그러니까 사실 한식 그러면 밥, 국, 뭐 이게 가장 일반적인 분류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떤 원리로 본다면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족성하고 같이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잡채는 당면이 없었던 거 아시죠? 나중에 일제시대 때 면이 들어가서 더 완벽한 음식이 되는 거죠. 신설로 저기도 스토리가 너무 많아요. 열구자라고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조선시대 때 이건 믿거나 말거나예요. 사실 음식의 스토리는 믿거나 말거나인데 정일량이라는 사람이 사화를 피해서 남비 하나 들고 다니다가 나중에 신선이 됐대. 그래서 그 사람이 남긴 남비를 신설로라고 불렀다고 하고 궁중에서는 저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열구자, 입을 기쁘게 하는. 근데 오히려 이 이름이 훨씬 더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또 아까 얘기한 바로 오랜 기다림의 그런 미학으로 만들어지는 음식들, 뭐 장류. 아까 진보 살린 경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억하시죠? 옛날에 밥상하면 간장 꼭 찍어서 먹어보시던 거. 그게 왜 그랬는가? 그게 기록에서 사실은 다 찾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소위 아름다운 음식들. 제가 사실 한식을 하게 된 건 여기에 꽂혀서 했습니다. 앵두편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험조리에서 제일 많이 했던 게 젤라틴 넣어가지고 굳히는 음식이었어요. 참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 젤리 음식은 그렇게 잘 알면서 우리 음식 중에 앵두편이라든지 소위 과편은 제가 몰랐던 거예요. 저건 동물성 단백질인 젤라틴을 굳힌 게 젤리고요. 질감은 상당히 비슷하게 나오는데 저건 뭔가요? 전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색감이 훨씬 좋고 더 식물에 가깝죠. 그러니까 저걸 몰랐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앵두편을 보고 이게 서양의 음식하고 정말 대비점에 서 있는데 우리가 너무 그쪽만 하지 않았나. 그래서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정리를 하면 여러분 왜 앞으로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은 먹거리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체가 뭔가 그런 고민을 하죠. 예, 도대체 지금 슬로우푸드, 소위 이제 구글에서도 로컬푸드 그 300kg 이내 음식만 써라. 예, 이렇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300kg 하면 다 통하는데, 그죠? 그리고 소위 그 기후변화,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럼 대안이 뭔가. 예, 한국서도 많이 하잖아요. 지금 이탈리아의 슬로우푸드를 한국에 들여와서, 남양주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50만 명씩 모이고 그러거든요. 뭔가 그럼 대안이 우리가 이탈리아 슬로우푸드를 그렇게 열심히 쫓아가야 되는가, 그죠? 소위 서양에서 된 푸드 마일리지, 예, 이런 걸 해야 되는가. 저는 대안을 제가 한식 국수주의자거나 그래서가 아니고 그래도 다행히 우리가 옛날에는 산도 많고 못 먹고 못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가 막히게 온갖 채소를 다 캐먹고, 그죠? 죽으면서 죽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독성 때문에, 그죠? 이런 그 한식의 전통이 그래도 앞으로 세계의 그런 소위 파괴되어가는 육식 문화, 이거에 대안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 너무 무리하는 건가요?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계속 전제하는 게 각 민족의 음식이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걸 함께 나누고, 그래도 한식이 제가 영양학의 눈으로 들여다봤을 적에, 대안이 그래도 될 수 있겠다.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정말 그 소위 조선시대의 그런 숲도 다시 거닐어. 이게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바뀌고 있기는 한데 저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음식 갖고 인문학 붙이고 강의하기는 사실 오늘 처음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래서 오늘 버벅댔어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즐겁고요. 철학도 보이고요. 다 보이잖아요, 그죠? 저는 사실 식품영양학 교수라서 좀 무식하긴 한데 그렇지 않거든요. 대학원생은 떨어졌어요. 글을 잘못 써가지고. 이 식경과 학생들이 글을 잘 못 쓴단 말이에요. 근데 댓글 붙은 거 보니까 굉장히 저는 오늘 기대를 많이 하고 또 여러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처음에 사실 좀 긴장했었어요. 이분들한테 뭘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 했는데 정말 즐겁고요. 추억에 남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